지난번에 이어서 다시 할 건데, 여기가 이제, 여기도 좀 복잡했죠. 그 다음에 이거를 해야 되니까, 요거를 간단하게 앞부분만 정리하면, 에이커가 아파하는 거죠. 그죠? 명사일 때, 헤데이크, 투세이크 해서 두통, 치통, 아픈 겁니다. 동사를 쓰면 아파하는 사람, 병들고 뭐 그런 거죠. 근데 에이커가 발음이, 에이커. 아픈 것은 영어에서 pain인데, 이게 s가 붙게 되면, pains, take pains. 유명한 관용 패턴으로서 수고를 하다. 어떤 사람이 열심히 땀 흘려 일한다는 것은 고통을 수반한다. 고통이 반복돼서 나중에 무뎌지면 열심히 일을 하게 됩니다. 그 개념이죠. 그래서, 그러한, 우리가 이제 어떤 일을 할 때는 뭔가를 생산하기 위해서인데, 옛날부터 산업공상에서 서양이나 동양이나 선비는 책을 열심히 읽고, 그리고 장인, 공인은 두들겨서 뭘 만들고, 농사꾼은 농사를 짓고, 어부도 있고, 상인도 있고, 상인도 이거 장사할 때 물건이 안 팔리면 목만 아프죠. 등등이 아픈 거에 대한 얘기가 됐어요. 근데 가장 힘들고 아프게 정직하게 일하는 사람들은 알다시피 farmer, 지금 농부를 연상하십니다. 이해하면 농부들이 하는 생산업을 갖다가 농업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agriculture의 어원이라는 것이 acre가 되었고, 이것이 농토에 측정을 할 때 acre가 나왔습니다. acre. 그다음에 이제 농토가 다 농통이 좋은데 몰더, 커다란 바위 덩어리도 나타나고, 그 다음에 힘들고 고통스러운 게 일인데, 이게 숫사슴일 경우는 어떤 일을 해서 생식을 해야 됩니다. 암놈을 찾기 위해서 숫사슴끼리 부닥치고 결투를 하는데, 그러한 중요한 도구가 antler에서 뿔 중에서 이렇게 마치 나뭇가지처럼 부닥쳐갖고 한쪽이 깨지겠죠. antlers. 그러면 antlers, 이건 동물이고, 올더가 또 물에서도 잘 썩지 않은 그런 오리나무라고 그랬어요. 물과 오리를 연상해요. 그 다음에 이제 힘들게 일할 때 어디가 어깨 축지가 아프겠죠. 그래서 antler에서 older가 같은데, 이것이 older지만 발음은 older, 즉 older의 비교급. older의 비교급은 요것도 있고 elder도 있죠. 이거는 교회 체제에서 연장자, 누굽니까? 프레비스터라고 하는 장로, 프레비스터. 그래서, 프레비스터, 역시 이것도 스터지만 ER이 있네요. 그래서, 연장자로서 늙을 노자 써갖고 장로라고 합니다. 어쨌든, older라는 것은 오리나무라는 식물로 이렇게 구별해서 AL을 썼지만, 좀 이런 겁니다. 그래서, 누가 더 힘이 끝발이 좋냐를 겨루는 거죠. 끝발 싸움에서 이제 고통이 수반되는데, 그것에 이제 극대값이 우리가 총싸움 할 때 체인버, 탄약을 집어넣는 약실이 되겠죠. 그리고 그것은 탄통일 때는 또 실린더와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대충 했습니다. 그 다음에 뒤에 번은 다시 반복할 건 놔두고, 이제 슬레이브, 이것도 아마 대충 한 것 같아요. 쉘터스 브리더. 브리더는 한숨 돌리는 거라 했어요. 쉘터는, 쉘, 껍데기를 씌워서 쉬는 그런 곳이, 쉼터가 쉘터이고, 브리더, 한숨 돌리는 거. 이거는 브리딩 스페이스라는 넓은 뜻에 의해서 좁은 뜻으로서 ER 붙은 것은 일단은 원칙적으로 카운터블이 되니까, 브리드에서 이렇게 해서 카운터. 그러니까, 잠깐, take a break 비슷하게 take a breather, 한숨 좀 돌리자. take a break 하는 것은 가다가 적당히 끊는 거고, breather는 숨 좀 돌린다라는 느낌이죠. 어쨌든, 그래 되고, 사우서는, 뜨거운 커피잔을, 찻잔을 받쳐주는 그런 건데, 사우스가 이게, 아주 매운맛의 소스니까, 그거예요. 그래서 전부 핫한 것하고 관련있죠. 핫한 것이 HOT,
어떤 이슈를 보면 laughter, 웃음을 터트릴 수 있습니다. 터트린 것은 뜨거운 거와 관련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열받 뜨거울 때 anger, 화딱지 났다. 우리 화났다 할 때 이게 한자를 딴 것 같아요. 화가 났다, 불났다 이거죠. 근데 이 애저는 유명한 뱀 중에서 독사를 말하는데 이거 비슷한 거죠. 이건 살무사 계통, 이건 독사 뭐 같은 겁니다. 근데 이제 화날 때, 그러니까 answer가 대답할 때 answer인데 명사 동사 말대꾸, 노예 주제에 말대꾸를 하게 되면 주인이 화를 내고 열을 받겠죠. 이제 전부 열통 나는 거에 대한 것들을 정리한 겁니다. 그래서 요즘 공부를 열심히 하는 사람들 열공한다 그러죠. 열심히 공부한다 이거. 그래서 이거 비버가 어떤 일을 열심히 해제끼는 거. 비버가 물에서 집 짓는 거, 그 건축가로서 아주 열심히 하기 때문에 그런 거에서 이제 이거 비버가 합성으로 일상적으로 닿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에테르를 대충 했는데 에테르가 아주 중요한 말이에요. 이게 에테르가 합성 성분이 뭔지 말씀드렸나요? 지난번에? 에테르. 이거 원래는 지구가 있으면 달 위에 천상의 공기 따위가 있어서 이것이 이제 뭐야 발전해서 생기면 별들이 생긴다라고 고대인들이 생각했는데 물리학적으로는 이제 과학적으로는 오늘날 증명이 안 됐고 대신 화학 시간에 에테르를 갖다 이토라고 발음하는 에테르를 많이 하죠. 에테르가 뭐냐? 에틸 에테르라고 하는데 황산이라는 개념 아실 거예요. 황산은 누구 테러할 때도 막 쓰는 아주 독한 즉 휘발성, 그러니까 아주 휘발성이 뭔지 아실까요? 기름을 땅에서 뽑아서 오일 뽑아서 특히 제일 높은 잘 나가는 기름 뽑는 걸 휘발유라고 그러는데 휙 하고 날아가기 쉽고 또 거기다 약간 불만 붙이면 펑 터지죠. 그러니까 등유에는 불을 붙여도 잘 안 붙는데 경유 같은 거 휘발유는 약간만 돼도 펑 터집니다. 인카운터가 뭔가 맞닥뜨리는 것은 아실 거예요. 근데 어떤 것에 맞닥뜨렸을 때 껄껄 웃기도 하고 뭐 화를 슬러터 도사를 하기도 할 텐데 그러니까 휘발성 있는 것은 위험한 존재,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위험한 존재이기 때문에 생과 사에 대한 거기 때문에 라이브레터를 이렇게 하고 같은 값이면 좀 나은 거 차선책을 레서 이블이라고 연관시켜서 이블 악이란 것은 뱀 종교적 개념에서 다 뱀들하고 통하기 때문에 같이 묶어놓은 겁니다. 근데 이거 레서 이블 할 때도 이거 이블을 뒤집으면 로드를 거면 라이브가 납니다. 그러니까 악도 살아있다, 생산에 살아있는 거죠. 그래서 악한 것을 몸을 살리기 위해서 이렇게 정제를 한 데가 우리 인체의 간장이 되겠어요. 간장은 인체의 무슨 공장? 여기 나온 것처럼 화학 공장이라고 합니다. 화학 공장으로서 리버가 간장. 예컨대 어디 리버에서 어디 사는 사람이란 뜻도 나올 수는 있지만 보통 이제 간장 할 때 간장이 되겠죠. 리터는 특히 한 배에서 나온 새끼들, 엄마 젖을 같이 먹는 그러한 새끼들, 여기 나오는 돼지나 개의 엄마, 우리 인간 엄마의 젖하고 다르게 젖꼭지가 니플이 여러겠죠. 그러니까 니플은 알다시피 배틀 계통으로서 이렇게 되는데 이거를 다 합쳐놓은 것을 얻어라고 그러죠. 얻어. 새끼들이 얻어먹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것들의 집합체가 리터인데, 여기 지난번에 이제 요 스트리라는 개념을 잠깐 설명드렸습니다. 어떤 단어가 있을 때, 예컨대, 라틴어에서 카메라가 이 방이란 뜻이죠. 그러니까 오늘날 그대로 써서 이게 암시란 뜻에서 사진기란 뜻이 나오는데, 이게 불어를 거치면서 되냐면, 불어에서는 크가 슈로, 많이 바뀝니다. 그래서 이게 불어에서는 슈인데 영어에서는 취가 되죠. 그래서, 샹브르란 말이 나오는데, 불어에서는 여기서 이제, 이거를 이제 그냥 A를 죽여서 이렇게 하고, 이거를 한 것은 R 발음을 시켜줘라 이런 의미인데, 라틴어에 없던 B가 개입됐어요. 특히 이 N과 같은 비음과, 비음을 혼자 쓰면 섭섭하니까 같이 붙여서 이걸 침투시켰을 때 요런 거, 비음 옆에 있는 요거 옆에 이거 옆에 여기 있는 이러한 꼬다리를 갖다가
스트링이라는 개념으로 합니다. 이게 스트링 할 때, 요거는 스트링, 이렇게 하면 스트링이 되겠죠. 이런 단어 없지만, 이렇게 해서 G를 붙여서, 역시 비음 옆에 붙여서 이게 앵이라는 새로운 발음 구조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요거를 뭐라 하냐. 라틴에서 카메라가 방인데, 불어에선 샹 불어는 N 발음을 안 하기 때문에 그냥 묶어서 응 하는 소리를 이렇게 발음으로 이렇게 되죠. 샹보가 되고, 이것이 영어로 도입되면서, 이렇게 돼갖고, 영어에서는 MB를 정확히 하니까, chamber, 세모라 지어서 하나, chamber, 이렇게 해서 chamber, 이렇게 되는데, 여기서, 불어에서는 R이 있던 것이, 영어에서 센터 같은 경우도, 영어에서는 이대로 하고, 미국 영어에서는 ER는 같은 겁니다. 근데, chamber나 넘버 이렇게 MB 이렇게 되는 것은 전부 영국 영어도 ER 형태로 씁니다. 즉 넘버란 말은 어디서 왔겠어요? 누메루스라는 라틴어가 불어에 와서 농부르 이렇게 됐는데, 농부가 됐는데, 이것이 영어로 하면서 OU는 같은 거니까 넘버가 됐는데, 역시 이때도 R이는 허용이 안 되고, 이렇게 MB 다음에는 그 다음에 자음과 자음이 연동되는 모양이 싫어서 그런지 ER로만 쓰기로 했어요. 그래서 넘버가 됐습니다. 불어 이제 구할 때 누메루스가 이제 남성이니까 이건 남성 농부로도 이게 불어에서 영어는 성은 안 따지만 이게 되게 그런데 예컨대 요 같은 것이 앞에서 그 리멤버 했죠? 그 멤버가, 같은 이게 중성음일 때, 망부가 된 것이, 라틴에서 중성인 것이 불어는 이제 성이, 남성, 여성, 주성 중에서 중성이 사라지면서 주로 남성으로 표현돼서 망부하면 영어로는 멤버, 우리말로도 멤버죠. 망부가 되는데, 이런 것들이 다 같은 계통입니다. 영어에서는 요 스펠링이 허락 안 되고, 멤버로 쓰고, 불어에서는 망부로, 농부로 이렇게 됐다. 요 정도까지가 이제 기본입니다. 된 것이고, 자, 그래서, 카메라, 요때부터 이 자음과, 비음하고 그 옆에 붙는 자음, 요게 결합된 형태를 스트링, 어떤 끈이라는 형태로, 개념을 정리한 겁니다. 그래서 이 외그가 개가 꼬리를 치는 건데, 요걸 붙여서, 요건 수음 아니면 비음일 때 많아요. 그래서 스웨거가, ER을 꼭 같이 붙여야 되죠. 그래서 의시되다. 그래서 잘나눠지는 거죠. 그러면 이게 스피드 스테이지하고 같은 개념을 묶일 수 있느냐? 자, 의시되는 것은 잘했다 뽐내는 거죠. 우리가 이제 스피드, 달리기를 한다 칩시다. 그러면, 스프린터들이 열심히 이렇게 해서, 스프린트 하는 것이 단거리 달리는 겁니다. 스프린트. 그래서 이것의 엔트는 힌트처럼 짧은 걸 나타냅니다. 행동이 굉장히 짧게 해서 전체를 커버한 겁니다. 멘트, 힌트, 스프린트 정도. 그러니까 100m 할 때는 전속력으로 달리는 거예요. 짧으니까. 마라톤 할 때 달리면 그냥 가다가 죽죠. 그래서 짧게 달리는 거예요. 그런 선수를 스프린터라고 그러는데, 그래서 이거는 이제 어원이 이제 스프링하고 같은 거죠. 이것도 스트링이고 이것도 스트링인데 뿅 하고 스프링 용수철 튀듯이 총알같이 해서 100m를 9초에 끊는다. 막 그런 것이 스프린트의 개념이죠. 그러면 이거 100m, 특히 100m 달리기 단거리 때 많이 쓰는데 뭐 장거리 마라톤도 마찬가지. 송기정 선수가 42점 이상을 뛰어서 딱 마지막 결승골이 돌 때 어떻게 하죠? 가슴을 갖다 딱 펴면서 이게 뭐죠? 피니시 라인입니다. 피니시 라인이 일종의 끈입니다. 끈. 그래서 끈에 대한 스토리인데 전부 앞가슴을 딱 대고 스피드 스테이지에서 속도 단계에서 그러면 딱 내가 이겼다 하고 만세를 부르는 거죠. 그런 만세 부르는 자세가 스웨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이걸 결승을 통하면서 이게 끈의 양쪽에 갈라지니까 스프레트 갈라진다라는 개념으로 묶어놓은 거죠. 이것이 여기라는 것들이 일단 관련이 이렇게 따로따로 하면 정신이 하나도 없는데 결국 이 스토리를 만들어 보니까 같은 개념으로 묶이더라 해서 지금 에크로님 어드문자로 해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러면 이게 뭐냐? 이 사람이 달리기에서 1등 했다. 뭐가 있다는 거죠? 파워가 있는 거죠. 근데
이 파우더에서 D를 빼면 파워인데, 파우더는 건 파우더로 전사하시면 되죠. 총이라는 것이 무서운 힘을 갖고 있는데 왜 그러죠? 화약입니다. 화약이 건 파우더입니다. 화약가루. 중국에서는 염초가 이제 과학적으로 이렇게 가루가 되게 되면 파우더가 되는데, 파우더. 이때 지난번에 테이크 파우더라는 관용구를 하나 배웠어요. 그죠? 주랭낭시다. 빨리 뛸다. 뜀박시 한다는 얘기인데, 테이크 파우더. 그러면, 뜀박시 할 때, 그냥 걸어갈 때는 조용히 쓰레빠에서 신듯이 걸어가면 되는데, 뛸 때는 확 뛰니까 여기서 파우더. 이게 먼지 가루가 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파우더풀. 특히 100m 단거리일 때는 파우더풀한, 그러한 건데, 당연히 100m 달기 할 때는 딱 연습할 때나 기록에서나 다 시간을 딱 스탑워치로 측정하죠. 그래서 프라임이 우등가는 가장 앞선 시간 측정기가 되니까 이게 파우더 풀 프라임 타이머가 되고 이걸 압축하면 프라이머가 돼서 뭐가 됩니까? 총을 발사할 때 딱 총알 뒤에 뒷꼭지 딱 때리면 대포알 뒤에 딱 때리면 이게 뿅 하고 나갑니다. 그럴 때 그러한 뇌관을 프라이머라 한다는 프라이머의 개념을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핏 봐서 프라이머가 보통 학생들 프라임이 첫 번째니까 프라이머리 스쿨이 있죠. 초등학교죠. 초등학생이 필수적으로 봐야 되는 어떤 예비 교본 그래서 교과서 같은 걸 입문서 같은 걸 프라이머라고 그러는데 이게 총의 뇌관하고 뭐냐 이러한 교과서 초보 입문서를 보면서 그것이 학생의 뇌가 화학적으로 이렇게 자꾸 생각을 폭발시키면서 상상력을 키워간다라는 의미에서 프라이머가 예비 교과서도 되고 총알의 대포의 뇌관도 같은 뜻이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줄이면 이거 프라임 타이머가 되고 이거 당연히죠. 파우더풀하고 통해서 같이 통한다. 그러니까 이게 뇌관이니까 뇌관으로 통해서 평 나가는 게 뭐죠? 총알, 대포알입니다. 총알이나 대포알. 총을 기준으로 할 때 그 총의 가치를 측정하는 것이 뭐예요? 총구입니다. 캘리버. 그래서 여기서 II지만 여기 넣어서 이렇게 한 것이 총구가 예컨대 대포가 그때 5인치짜리면 5인치 하면 5인치 구경의 포시다, 대포다 이렇게 알려졌어요. 그리고 뭐 아이달러터는 아이들 우상 얘기도 있고 우상 승부. 그래서 요거는 이제 아이가 통하니까 이렇게 한 거고 이거는 부적절한 그러한 요즘 나오는 무대에서 활동하는 그 아이들을 신 대신에 일요일날 교회 안 가고 그죠 BTS 쇼를 보러 왔다 그러면 이거는 이제 아이들 스토리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됐고 어쨌든 이 스트링 계통의 중요한 것은 앞뒤에 연결된 자음이 서로 연결되는 것인데 테트러스가 농마 누더기 옷인데 팅커가 물론 땜쟁이 누동하는데 스팅커는 아주 땜쟁이가 만든 제품들은 이게 누동누동해서 별로 이렇게 볼 게 없다. 스팅커는 고약한 거. 그래서 이게 같은 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헬터스케는 허둥지둥하고 솔저는 군인인 거 알고 스캠퍼도 달아나다. 그래서 전부 이게 아주 재빨리 총알같이 달아나는 개념들을 총 구경도 나왔으니까 구경을 해봤어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총에서 갈라져 나온 거죠. 그러면 딱 총알이 꽂히면 사람이 또 뼈대가 살이 갈라지겠죠. 스플린터가. 그래서 이게 스플린터 나무 둥치에서 목재 팀버나 럼버 추리 트렁크에서 갈라져 나는 이렇게 가시 같은 나무를 스플린터라고 한다. 스프린터가 아니라 이때는 RLA에서 스프린터에서 어떠한 갈라져나 파생된 둥치에서 2단적으로 하려는 걸 스프린터라고 한다고 했어요. 스프린터. 전부 스프린터 끝에 ERU 공부를 한 거니까. 저는 그렇게 돼서 이제 갈라치는 것을 스프린터라고 한다. 여기서는 스플릿해서 N이 아까 얘기한 대로 자음들은 이게 비음 M 아니면 N이죠. 가 결합해갖고 컷소리여서 이제 스플린터 새로운 의미가 가중되면서 파생되더라. 그런 원리를 이제 스트링이라고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트릭은 딱 보면 이게 트리거를 위한, 두자인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 리거를 넘기는데, 리깅이 그때 처음 할 때, 리깅이, 배 삭구라고 그래서 밧줄 같은 거, 배의 기둥이라든가, 또는 돛 같은 거 다 묶어놓는 그러한 장치를 리깅인데, 리깅의 하나가 리거라고 했죠. 자, 그런데 여기서 띠어터라는 말이고, 테더는 동물을 묶는 줄인 건 알겠는데, 뭐, 끈 같은 거, 아니면 뭐, 말이나 소를 이렇게 도구, 하니스에 묶어놓은 끈 같은 걸 전부, 속박하는 끈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페더는 동물 자체가 스스로 생산한 그런 깃털 같은 거죠. 깃털 대신에 인간이 인위적으로 힘을 가해서 묶어놓은 굴을, 이건 어원이 좀 타이트죠. 타이트하게 묶고 타이 시켜놓은 페더다, 이거는. 그게 테더가 됐어요. 그래서 묶는 거인데, 이게 왜 띠어터가 갑자기 띠어터는 알다시피 ERR이 같은 거고, 띠어터는 극장 뭐 이런 건데, 그죠? 특히 연극하는 데를 말하고, 그 영화관도 띠어터라 할 수 있지만, 원래 연극 무대를 가진 공공장소를 띠어터라고 합니다. 근데 띠어터가 아주 이 전투 맥락에서 중요한 뜻이 하나 있는데, 이게 뭐겠습니까? 나 더러 붙이고, 이건 100% 카운터니까, 붙이고, The Pacific Theater. 무슨 말 같아요? 보통 대문자로 또, 태평양 전쟁 할 때, 퍼시픽은 태평양인 거 아실 거예요? 그러면 태평양 전선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전쟁터예요. 전쟁을 하나의 드라마의 주인공들이 무대에서 연출한다고 봐갖고, 띠어터란 말이 유럽원에서는 이 극장이 어떤 사건이 벌어지는데 역사적으로 중요한 사건은 다 전쟁입니다. 무슨 꼭 그 호메로스의 일리어드를 들지 않더라도 그러한 드라마틱한 사건들이 벌어지는 곳이라고 해서 The Theater 뒤에는 뭐 오브워가 이제 들어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전쟁. 그래서 태평양 전쟁의 주인공은 뭘 알다시피 더글라스 맥카더인데, 맥카더 할 때 TH가 들어간 것은 뭐 우연인지 뭐 하늘의 뜻인지 몰라도 아더 왕의 아들이 맥카더 아니겠어요? 그래서 아더 왕은 전쟁 잘하던 영국의 왕이었습니다. 우리 같으면 고구려의 광개토대왕 같은 사람.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인천 상륙작전으로 메카드의 덕도 봤는데, 이런 그 사람의 인생은 그냥 극적인 드라마로 돼 있어요. 드라마틱한 장소로서 전쟁터를 띄었더라고. 즉 싸움터죠, 싸움터. 싸움터의 어떤 끈, 싸움터는 기마병이 중요한데 이것도 전부 끈으로 조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띠어터의 테더다. 근데 여기 이제 전쟁이니까 이게 탱크도 나왔구나 알 수 있어요. 근데 탱크가 나왔으니까 근데 여러분 그 탱크를 우리말로 탱크 전차죠. 영어로 뭐라 하죠? 영어로 탱크가 뭐더라? 그 탱크 아닙니까? 영어로 짱구한테 탱크 같은데, 아니 탱크는 원래 물탱크 할 때 탱크 아니에요? 수소 같은 거. 근데 물탱크하고 탱크하고 우리 일북식 발음, 러시아식 발음에서 땅크와 탱크를 알면 땡큐가 되겠는데, 이게 물탱크하고 탱크하고 뭐 나오겠어요? 탱크의 모양이 물탱크처럼 되겠네. 그렇습니다. 탱크가 처음 등장한 것은 1차 대전 때인데, 영국이 이제 독일을 괴롭히려고 좋은 수가 없나 해갖고, 연구를 하다가, 포란 것은 원래 고정돼서 그 자리에 쏘는 건데, 이제 자주포라고 해서 바퀴가 달려서 움직이게 만들었어요. 근데 거기다가 철갑처럼, 이순신 장군의 철갑선처럼 이게 씌우면, 이게 전쟁에서 쓸모가 있겠다 해서 실험적으로 딱, 내보냈어요. 1차 대전은 알다시피 참호전입니다. 이 참호, 그래서 딱, 이상하게, 쇳덩이 같은 게 막 굴러오더니, 이거 막 짓밟고 하더라, 이거죠. 그러니까 다 놀래갖고, 여기서 포를 막 쏘다니까 놀래갖고 다 도망가고 해서, 이 동맹국 측, 독일군, 오스트리아군이 굉장히 혼을 났습니다. 그때 그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히틀러가 등장한 다음에 2차 대전 할 때는 딴 거보다 탱크를 잘 만들어야겠다. 이걸로 연합군이고 나발을 다 잡자 해서 독일의 전차 부대가 펼친 마지노선을 무너뜨린 유명한 전격작전, 블리츠크리그라고 하는데 전격작전에서 좀 주력이 된 것이 탱크되었습니다. 탱크는 처음에 포를 가리기 위해서 이렇게 덮어 씌운 이것이 꼭 지나가는
물탱크라고 하는데, 그 걔네들도 처음에 이름을 갖다가 우리가 만든 것은 자주포다. 이런 게 아니라, 그냥 탱크다. 왜 탱크 물탱크 모양이니까. 물탱크라는 개념이에요, 그냥. 그 물탱크를 물로 보면 큰일 난다 이거죠. 여기서 불이 나오니까. 그래서, 그냥 이거 탱크라는 이름을 쓰자. 그래서 군사용어로서 그냥 일반적으로 탱크가, 물탱크란 말에서 그대로 와서 탱크가 된 겁니다. 전부 전부 파우더, 화약에 대한 얘기죠. 화약으로서, 방아쇠를 땡기면 총알이나 포탄이 나가니까 그 개념인데, 그럼 탱크는 탱크인 거 알겠는데, 탱커는 뭐냐? 탱크는 물탱크나 탱크인 걸 알겠는데, 수소라고 그러죠. 그런데 이게 탱커는 뭘까요? 탱크와 탱커를 뭐 뻔히 알만한 거지만, 잠깐 착각할 수 있어요. 탱커는 뭐냐? 뭐 이렇게 탱크가 있지 않습니까? 탱크를 움직이는 그 시스템, 이 뜻입니다. 여기에, 예컨대, 물 비슷한, 액체가 뭐죠? 작전상 제일 중요한 거. 우리가 일상생활 때 경제적으로도, 기름, 오일 탱크라고 하죠. 오일 탱크. 오일 탱크가 있는데, 이 오일 탱크가 그냥 기름이 그냥 흘러가는 게 아니라, 어떠한 선박이나 트럭에 실어야 됩니다. 트럭일 수도 있고, 땅에서, 바다에서는, 이렇죠. 증기선일 수 있어요. 그런 배들을 갖다가, 탱커라고 해서 탱크가 달린, 구조적으로도 이 부피 분량이 제일 커요. 물탱크가, 그림 탱크가.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가뭄이 졌을 때 벽지에 공무원들이, 워터 탱크도 보내죠. 어쨌든 그런 걸 전부 거기 달리는 물 수조는, 유조나 수조는 탱크지만 그러한 배 시스템은 왜 ER이 차량이라는 뜻이 있기 때문에 탱커라고 부르게 된 겁니다. 탱커. 어떤 이동 수단을 ER을 붙인 거죠. 자, 그러면 이게 물탱크일 때는 물탱크도 워터 탱커 하면 되고, 기름 탱크일 때는 뭐죠? 오일 탱커. 그죠? 오일. 그래서 우리말로는 뭐랍니까? 기름 줄여서 유조선이라고 그러죠. 유조선이란 말이, 그러니까 탱커는 보통 유조선이라는 뜻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탱크와 탱커는 틀리다. ER은 움직이는, 작동하는 교통수단을, 이동수단을 말한다. 가 됐습니다. 그런데 좀 전에 유조선 얘기했는데, 유조선을 갖다가 여러분 기름을 옮길 때 뱃사공들 많이 모아서 나룻배로 옮기겠습니까? 그럴 리가 없겠죠. 현대화되면서 기름을 딱 해놓고 여기다 기름 탱크는 당연히 있고, 위에서 뭐죠? 가스 비싼 연기를 뿜으면서 통통통통 하고 갑니다. 이런 배를, 유조선이라는데, 이런 배들을 뭐라냐? 증기를 뿜으면서 나가는 배이기 때문에, 배는 배인데 무슨 의미냐? 수증기 할 때 기 써서 배선을 쓰니까 기선이라고 그러죠. 증기선의 준말이죠. 증기를 뿜으면서 가는 차가 기차이듯이, 기선,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을 이제, 기선이라고 하는데, 영어로는 이러한 증기가 스팀이니까, 스팀에다가 역시 교통수단이니까 스티머란 말이 나왔습니다. 스티머. 그 스티머를 딱 봤을 때, 이거 전부 ER 계통이니까 스티머. 이것은 기선이 모양이다. 기선만 될까요? 예전에 요즘 기차는 다 전기로 움직이고 다른 방식이 발달했지만, 기차가 처음 나왔을 때는 당연히 딱 해서 꽤 하고 나옵니다. 한데 앞부분에 실린더가 나왔었지만, 이 기차의 원래 원형 모양 보면 이 바퀴나 이거나 전부 실린더 모양이죠. 이게 물론 이런 연통을 갖다 퍼널이라는 말을 따로 쓰지만, 어쨌든 이것도 실린더입니다. 즉 실린더와 체인버는 연결되어 있고, 그 실린더와 밀접한 형태상 관계가 있는 것이 스티머입니다. 스티머, 실린더. 그래서 유조선의 물탱크를 보더라도 이렇게 사각형으로는 거의 없고, 꼭 이렇게 실린더 모양으로 이거 하고 있습니다. 주로. 그래서 실린더 계통을 갖다가 개념을 줬는데, 이게 전쟁이 벌어는 어떤 전선을 연상시키면서 됐다. 그러면 tankers, team rigger 했는데, 이거는 S가 요 양쪽으로 쳐서 amber's, 그래서 amber, 양쪽을 보는 그러한 끈이 되죠. 그래서 여기서 tankers 하면 이게 유조선은 그런 탱크들이 되고, 팀은 부대라는데, 여기다 이제 이게 붙으면 스팀이 됩니다. 그럼 스팀, 증기하고
팀하고 무슨 관계냐? 야구팀하고 또 야구팀이 열받으면 징계를 내나? 그런 뜻인가요? 자, 여기 나타나듯이 스팀을 내는 기선 기차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여기서 팀은 어떠한 같은 활동, 운동, 일 따위를 같이 하는 어떠한 개체들을 모아놓은 건데, 일을 가장 많이 한 존재는 사람이 아니고 사실 동물입니다. 말이나 소를 묶어놓으면 그 자체 동물의 한 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구팀 할 때 원래 이 야구 멤버들은 원래 동물 취급을 한 거구나. 그러니까 열심히 트레이닝 시키고 고생 시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1등 하면 상은 또 구단주가 갖고 왔고 그런 거죠. 그래서 여기서 팀을 써서 팀 다음에 아까 S가 여기 있는데 일로 옮겨갖고 이렇게 되면 팀스터라는 말을 붙여갖고 이게 뭐냐? 동물들을 갖다가 핸들링하는 그러한 운전사. 그러니까 마부 같은 거. 보통 원래 드라이버라고 그러죠. 홀스, 카트 드라이버 이렇게 쓰면 되는데 이 드라이버 대신에 팀스터라는 고상한 말을 만들어냈어요. 그러니까 팀스터가 이제 원래 동물들을 조련하는데 특히 이동성으로서의 동물을 움직이는 사람이 드라이버로서 팀스터인데 오늘날은 뭘 쓰냐? 오늘날은 그 소나 말 달구지를 안 써요. 전쟁터에서도 옛날에 기병대가 있어 했지만 그걸 다 기계화 시켜갖고 차량으로 바꿨습니다. 전차라든지 트럭으로든지 군용 트럭 같은 거. 트럭이라는 것은 뭐냐? 그냥 문자 그대로 트럭은 많은 짐들, 화물들 또는 보급품들을 옮기는 것이 트럭입니다. 그래서 트럭을 움직이는 운전사를 이제 보통 알기 쉽게 하면 트러크 하면 되죠. 그러니까 탱크도 탱크 하면 탱크 운전병이라는 뜻은 나와요. 그렇지만 그 뜻보다는 탱크 운전병이라는 뜻, 트러크란 말도 있지만 탱크 운전병 보다는 이게 유조선이라는 뜻이 더 중요하듯이 트러커란 말도 있지만 팀스터 쓰면 더 멋있다고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팀스터가 트럭 운전사, 운전사끼리는 뭐 자기들 이럴 때 뭐 운짱이라고 그러는데 그런 그렇게 짱짱한 모습으로 등장한 트럭. 원래는 동물 조련사, 핸들러와 같은 이하를 붙여서 동물 조련사인데 이제 그러한 팀이 난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탱커스 팀, 뭐 이건 끈으로 묶어놓은 거니까 이 가축을 갖다 팀으로 하려면 당연히 이 배에 돛을 묶는 것처럼 하니스를 하기 위해서 동력을 이용해서 끈이 필요하죠. 그래서 탱커 스팀 리거라고 이렇게 트리거 계통으로 묶어놓은 겁니다. 개념이. 그러니까 주어진 어떤 자연 상태 또는 동물 땅에 어떤 동력을 이용해서 묶어놓은 거. 뭐 권총의 트리거 방아쇠도 결국은 이 화약 제품인 총알의 동력을 이용하기 위해서 당기는 거 아니겠어요? 트릭 자체가 원래 이게 트랙터처럼 당기다는 뜻입니다. 드라. 당기면 이게 드라가 트라켈이라는 라틴어 영어의 드라 다 같은 겁니다. 불어나 영어나 영어에서. 그래서 이것을 하면서 묵직하게 당기기 때문에 당길 때 가볍게 당기는 사람 없죠. 잘못된 사고 나니까 딱 해서 트리거 하면 뭔가. 그래서 이게 트리거가 이제 동사를 쓰게 되면 그때 오스트리아의 황태자 페르난도 공이 세르비아를 갔다가 발카마드 갔다가 잘못 총 맞고 암살당하는 바람에 1차 대전이 촉발됐죠. 촉발할 때 촉이 일촉 촉발할 때 불터질 촉입니다. 그러니까 화약 냄새 나는 사건을 일으켰을 때 트리거 시켰다 하고 삼형식 동사로서 많이 쓴 거죠. 트리거. 트리거는 다른 말은 스파크라도 하고 뭐 유발시키다. 급작스러운 사태를 무시무시한 사건을 일으키다 할 때 트리거를 동사로도 많이 쓰는 거 많이 합니다. 전부 방아쇠라는 말에서 온 겁니다. 방아쇠에 대한 연구입니다. 방아쇠가 나왔으니까 이게 카우보이 서부 할구에서 활동하는 거는 원래 지난번에 권총 얘기를 쭉 했는데 그냥 피스트하고 틀리게 리볼버는 어떤 권총의 혁명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레볼루션처럼 딱 한 번 쏘고 땡기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한 방에 딱 연속 쏘는데 이 러버가 알기 쉽게 뭡니까? 고무죠, 고무. 고무는 문지르는 겁니다. 지우개로 문지르면 씌워지니까 쏠 때 어떻게 하는 거예요? 딱 문지르면 쏘죠. 그러면 주인공 하나가 악당 6명은 다 거꾸로 트는 거예요. 그런 개념에서 러브 리졸브 리볼버랍니다. 내가 너희들을 사랑하니 문지르주마 하고 갈기는 거죠. 러브 리볼버. 러브 같은 계통이고
근데 이 로프 줄인 건 알죠? 로프가 그러니까 테더예요. 테더리 같은 겁니다. 근데 랭글이란 말도 나오는데 이게 같은 개념으로 묶인 것은 뭐냐? 이건 발음 안 하니까 같은 거죠. 근데, 이거 전부 각인 것은 알겠는데, 랭글이 뭐라고 그랬죠? 그때? 코롤의 일종이다. 입술을 말싸움하는 거예요. 길게 이어지는, 말싸움을 갖다가 랭글이라고 그랬어요. 랭글. 아웅다웅. 왜 그런다고요? 앵글은 뭔가를 바라보는 시각인데, 너는 그렇게 보냐? 나 이렇게 보는데, 왜 내 말이 맞아? 그러니까, 야, 너가 잘못됐어. You are in the wrong. 하고, 맨날, right와 wrong을 갖다가 왔다 갔다 하면 싸우기 때문에, 시각이기 때문에, 랭글이 논쟁이라는 뜻이 나왔어요. 그런데, 랭글 논쟁인데, 랭글러라는 직업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로프는, 이게 로프인 거 알고, 로프 하면 뭐겠어요? 로프를 던져서 뭔가를 잡는 존재 뭐죠? 레서라고 그러는데, 레서를 딱 잡아서, 이놈 어디가? 하고 딱 잡아서, 몽고군들이, 말을 잘 들었는데, 몽고군처럼, 지나가는 말 안 들은 매버릭, 이러한 소들을 갖다 딱 잡아서, 올감이 잡아서 땡기는 사람을 로퍼라고 해서 카우보이라 합니다, 로퍼. 카우보이는 로프를 쓰으면 하면 카우보이가 아니에요. 카우를 못 다루니까, 로퍼. 그 말이 동요가 랭글러입니다. 랭글. 이게 랭글 돌다가 뱅글뱅글 딱 던져서 마시는데, 중경이 뭡니까? 이게 소가 매버릭이 다른, 말 안 듣는 소를 매버릭이라고 하죠. 그래서 여기서 딱, 일단 말 타고 딱, 이놈 봐라. 이리 달아왔네. 속도 얼마 딱 보니까 여기다 딱 던져. 그러면 딱 걸리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각입니다. 잘못된 각을 던지면 안 되고, 이 랩이 들어오는데 어떤 각으로서, 감싸는 거, 그것이 랭글의 기술입니다. 그래서, 랭글러가 카우보이 로퍼로구나. 로퍼가 랭글러. 그래서 R 두 번 쓸 필요 없으니까 이거 로프 랭글러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전부 이것도 카우보이. 첫째, 그래도 이게 말 안 듣네? 그러면 총을 쏴 죽여야죠. 카우보이는 리볼버 랭글러, 이것을 좀 카우보이. 전쟁터의 카우보이 활동을 뭐라 하죠? 활극이라고 그러고, 서부 활극이라고 그러는데, 그 서부 활극의 무대가 티어터 오브 워라는 얘기죠. 티어터 오브 워. 그래서 이게 같이 묶여 들어가. 이게 전부 방아쇠장 기능과 연결인 거죠. 근데 이때 잘못, 땡기게 되면 사고 나죠? 재앙이 납니다. 일타임드. 그러니까 여기 타임드를 쓴 것은, 웰 타임드가 아니라 일타임드죠. 프라임 타이머. 타이밍이 잘못 맞춰서, 어떤 사고는. 이 디제스터, 재앙이란 말의 커테스프의 어원은, 그래서 에스터가 별인데, 별이 잘못 떨어져 나왔다. 그래서 별을 보고 점을 칠 때, 이거 사고 나있구나 하고, 사고 나면 별이 떨어졌다. 라고 옛날 사람들이 점성들을 얘기했는데, 그것은, 별이란 것은 그때 시운에 대한 얘기거든요. 때를 잘못 만나는 사고, 폼페이의 최후 같은 거. 그 다음에 인트랙터를 나왔는데, 이게 ABL이니까 일반적으로 형용사입니다. 근데 여기서는 전부 뭐냐? 일단은 명사가 되는 말들만 모아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스테이블에서, 명사가 돼서 스테이블이 하면 외양간이 되듯이, 여기서 테이블 역시 있네. 인트랙터블. 이때, 트랙트가 어원이 아까 트랙터처럼 잡아 당기는, 트리거 한다고 그랬어요. 당기는 건데, 당겨도 이게 이는 낫이니까, 당겨도 말을 안 들어. 그래서 말 안 듣는, 쉬운 말로 하면, 아주 있으면은, 룰링이 안 되는 거, unruly라는 겁니다. unruly. 그러니까, 대표적인 동물이 이제, 청개구리 같은 거는 영화에서는 노새라고 해서 뮤라고 그러는데, unruly 할 때 여기, unruly가 intractable이고, intractable은 말 안 듣는 것 하고 명사로도 같이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다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형용사 같으면 그런 것보다 하는데 이게 명사로 말을 안 들어먹는 거. 그러니까 우리말로 난제, 골치 아픈 과제 같은 걸 난제라고 그러는데 그걸 인트랙티브를 명사로 쓰면 난제라는 뜻이 나오더라 이거죠. 명사로서. 그래서 근데 난제 중에 한 난제가 지금 사고 얘기하는데 아이스 브레이크를 했습니다. 아까 탱커가 뭐라 그랬죠? 탱커가 유조선 같이 커다란 배입니다. 스팀으로 움직이는 스티머의 일종인데 팀스터도 했고 스티머도 했어요. 아이스 브레이크는 뭐냐? 얼음을 깨는 것, 교통수단 뭡니까? 물 바다에서 깰 쇠자, 붓을 쇠자, 분쇄할 때 쇠자 써서 얼음 빙자를 놓게 되면 무슨 선이 됩니까? 우리 현대 조선에서 잘 만드는 쇠빙선이 됩니다. 쇠빙선. 얼음 깨는 거. 일반 바다에선 필요 없는데, 북극 같은 데서는 얼음이 둥둥 떠다니고, 얼음이 갇혀 있어서 이동을 못 할 수 있어요. 이때 앞장서서 얼음을 깨줘야 뒤에 배들이 쫓아가죠. 그래서 이 얼음 깨는 배를 갖다가 쇠빙선이라고 하는데, 그것도
교통순환에서 끝에 부호가 들었더라. 아이스 브레이커 됐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참고합시다. 아이스 브레이크 할 때 네이티브들이 느끼는 것은 뭐냐면 이 개념입니다. break ice죠. 근데 덜을 붙여서 관용화되면 T 더 U가 되는데 이건 뭐냐면 break the ice 하게 되면 관용구로 많이 쓰죠. 우리말로 하면 서먹서먹한 거를 풀다 이런 뜻이에요. 마치 쇠빙선이 얼음바다에 얼음들을 깨고서 갈 길을 개척하듯이 어떤 모르는 사람 아니면 싸우고 난 사람 서먹서먹할 거 아닙니까? 근데 누가 중재를 했어. 그러면 야, 뭐 저한테 술 한잔 풀자 할 때 그래? 얘도 좋은 면이 있어. 얘도 너도 좋잖아. 하고 이렇게 서로 어떤 막혔던 길 대화의 길을 갖다 텄을 때 break the ice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때 break the ice 할 때는 이게 발음상으로는 뭐가 잠겨있냐 이게 뭐겠어요? 서로 모르는 사람끼리 눈을 안 맞추죠. 근데 이 장애 더 플러스에서는 장애물이거든요. 그래서 장애가 되는 눈 그래서 저 사람 눈초리 싸나운데 상대 안 해야겠는데 하는 차가운 아이스죠. 그래서 내가 그 사람 얼굴 표정 보니까 화가 나는지 아주 그냥 냉랭하더라. 냉랭한 것을 아이스라고 아이스 익스프레션이라고 그래요. 그것을 깨버리면 대화가 이제 터지고 서로 이제 주고받는 게 관계가 성립되죠. 그래서 그러한 면에서 이렇게 break the ice라는 표현을 많이 쓰니까 who's gonna help break the ice? 누가 이거 대화를 물꼬를 터주지? 이렇게 표현할 때 쓸 수 있는 아주 유용한 표현입니다. 어쨌든 그래서 그러한 일상적으로 많이 쓰니까 아이스 브레이커를 칸에 넣어본 겁니다. 그러니까 이 방아쇠라는 것은 사건을 일으키기도 하지만 일으킨 사건을 수습하는 데도 도움이 되더라. 그런 얘기죠. 그 다음에 좀 쉬기 전에 요걸 해서 가터 젠더 여기서 GG를 쓰는 거 트리그니까 G를 써서 GG 해서 뭐 두 개로 묶었는데 가터란 말이 뭔가 가터는 옛날에 무슨 훈장 같은 거를 가터 훈장이라고 영미권에 쓰고 그러는데 가트도 아니고 가트라는 단어가 없고 가터가 있는데 이게 뭐냐 젠더는 남성 여성 특히 문법 시간에 성별을 섹스를 남자한테 젠더 매스큘린 페미닌이 가르는데 가터는 의복의 한 일종인데 이게 뭐죠? 의복으로서 뭡니까? 여기 나오는 끈의 일종입니다. 끈 말 안 듣는 의상 부분을 갖다가 이렇게 통제하기 위해서 만드는 끈인데 어떤 끈이냐? 가터. 여러분들 여기서 거도가 나왔는데 이 거도와 비슷한 말이 girdle이란 말입니다. 이거는 나중에 할 자음 엘리죠. 이거는 자음 er입니다. er과 엘리의 차이인데 이거는 gird란 말에서 왔어요. gird는 뭐죠? 기본적으로 띠를 둘러싸다 이라는 의미입니다. 삥 둘러싸는 것을 gird이라 끈으로 묶듯이 둘러싸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girdle처럼 삥 둘러싸다 인서클하는 의미고 gird는 여기서 좀 뜻이 발전해서 새로운 뜻이 나는데 어떤 girdle하고 같은 계통인 걸 알 수 있습니다. 근데 girdle을 맸을 때 girdle과 서로 연동되어 있어요. girdle과 연동된 끈을 garter, 태도할 때 더를 써서 터를 써서 garter라고 그래요. garter는 뭐냐? 그 서양 의상이 이제 아주 여러 가지 발전했죠. 특히 여성 의상일 경우 안에 팬티 입고 허리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여기다 여성들이 허리에 차는 이러한 끈을 갖다 girdle이라는 것은 무슨 반달표 무슨 거들하고 선전하는 거 많이 봤어요. 이 거들을 여기다 이제 두른 다음에 여자들은 또 긴 양말을 신죠. 스타킹 짧은 것도 있지만 남자가 신을 때 짧은 양말 어쨌든 거들한데 여기가 이게 그냥 있으면 내려가니까 이렇게 묶어주는 건데 이걸 보통 이제 다른 말로 하면 서스펜더에 듭니다. 서스펜더스. 근데 이거는 양쪽 다 쓰니까 다리 계통은 전부 S 붙여야 돼요. 서스펜더스 대신에 garters 합니다. garters. 영국 사람이 suspenders 할 걸 영국 사람은 garters 합니다. 즉 흘러내리지 않도록 묶어주는 끈 의상에서 garters가 됩니다. garters. 그러면 여기서 gender를 연결시키는 이유를 알겠어요? 이렇게 스타킹을 신고 거들 아래 가터를 단 존재는 남자입니까? 남자가 이러면 동성애나 이상한 쇼맨이 되겠죠. 그래서 성별을 가르기 때문에 가터 젠더라고 묶어놓은 겁니다. 가터와 젠더. 그 다음에 이제
go for와 gonna, go for가 나온다. go for, 이때 이거니까 모양상 for가 아니라는데, 원래 이 go for는 go for에서 왔어요. he's ready to go for you, for his master. 주인을 위해서 달려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go for, go for. go for가 무슨 말 같아요? go for 다른 말로 go for에서 이야기가 통일 이렇게 만들어서 for도 원래 발음이 약하면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go for 하다가 이제 go for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이게 뭐죠? 남이 어른이 시키면 야 가서 담배 사와. 애들 요즘 일친 애들 밑에 애들 괴롭힐 때 쓰죠. 가서 김밥 사와 뭐 등등 이렇게 자기 돈만 이렇게 할 땐 알았어 하고 갔다 오는 그런 애들을 갖다 뭐냐 남의 말을 우리말은 뭐라 하죠? 똘만이라고 합니다. 똘만이. 야, 영어도 똘만이라는 표현이 영어 굉장히 많아요. 한 두세 가지 우선 가볍게 go for. 누군 남 대신에 움직인다 이거예요. 심부름꾼이죠. 똘만입니다. 남이죠. 그 다음에 표준말로는 매니언이라고 해요. 매니언. 미니가 작은 거죠. 아주 모양이 작고 라이언 밑에 옆에 붙어서 우리말로 이제 표준말로는 이게 뭐냐? 이건 똘마니, 이건 졸개입니다. 졸개. 그렇죠? 대장 밑에 졸개로서 부관으로 사는 거. 심부름꾼. 군대의 말은 뭐냐? 종병? 표준말. 따까리라고 해요. 따까리. 따까리 똘마니 뭐 다 같은 거죠. 그 다음에 매니언. 그 다음에 이게 남의 위에 있는 게 아니라 밑에서 기니까 언더. 그 다음에 링하면 서클링. 전부 어린애, 미숙한 존재. 서클링 하면 젖먹이, 위클링 하면 약골. 약골로서 남의 밑에서 설설 기는 존재를 underling, manion, gofor에서 똘마니 계통에 해당합니다. 뭐 여러 가지 있지만 일단 요거만 하더라도 이렇게 하면 MGU, MUG 할까? MUG 하면 머그샷이 나오네. 머그가 나와서 이 똘마니들은 보스 대신에 어디 가요? 깜빵하니까 머그샷 찍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자기는 먹는 것도 없이 머그샷만 찍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의리를 지켜야 되는 그러한 존재가 gofor입니다. 이 gofor들은 빵에 들어가면 어떻게 했어요? If he finds out what happened, I'm a goner, I'm a dead dog. 난 죽은 오리다. 무슨 얘기죠? 나는 이제 초상난 거야. 난 죽었어. goner가 종친 인생 이런 뜻입니다. 종치는. 그러니까 gofor들은 언젠가 인생 종치게 돼 있습니다. 보스가 다 이용해먹고 죽어라 그러면 죽어야지 뭐. go for goner. 그래서 같은 해서 ER 붙여서 남한테 이양.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스티머 하면 이게 거대한 배 뭐 대단한 거지만 자기의 동력을 발휘해서 인간한테 이용당하는 존재입니다. 그러다가 큰 사고 난 경우가 있었죠. 서양에서 1917년인가 20년이 큰 무슨 배? 꼭 보셔주고 무슨 배입니까? 덩치만 컸지. 타이타닉이 서양 영화로도 아카데미 몇 개? 9개인가? 다 11개가 다 굉장히 이 타이타닉의 비극을 전쟁터에 비해서 이제 드라마틱한 스토리로 만든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잘 이겨내면 이제 훈장도 받을 수 있고 그런데 쉬기 전에 이제 요거는 간단한 거니까 가노가 뭐죠? 가노가 동사로서 아주 중요한데 나중에 하고 일단 명사로 쓰면 이게 grain이 곡식이죠. 쌀아서 grainery가 곡식 창고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고상한 말로 가노라고 그래요. 가노. 가노로 쓰면 이제 예스러운 말입니다. 우리말로 옛날 말로 해서 쌀 창고를 뭐야? 곳간에죠. 곳간에 쌀이 있어야 인심이 좋다. 곳간이 가노입니다. 가노. 이 가노 할 때 명사는 알바름 안 하니까 이거 같네. 가노입니다. 그다음에 거더는 여기 좀 색다른 뜻으로 따로 해야 돼요. 거더는 아까 거들은 허리띠 같은 거죠? 혼란이 아니에요. 거더는 잠깐 시스템이 무너지지 않게 해준다는 뜻이에요. 즉 뭐냐면 어떤 게 이제 마룻바닥 천장이라 합시다. 마룻바닥 합시다. 이럴 때 이렇게 조이스트라고 이렇게 세우는 게 있어요. 근데 세워서 위에다 판자를 까면 바닥이 나오겠죠? 우리가 생각하는 온도라고 이제 현 틀에 구들장 이렇게 삐죽삐죽 세우는 걸 조이스트라고 그러는데 조이스트를 받쳐주는 게 있어야 이제 서포트의 뜻이 전부 서포트 하는 겁니다. 조이스트앤 서포터를 들어가서 가로 지붕에 있으면 이런 가로장 같은 것도 전부 거드라고 했어요. 이 창고 커다란 헛간 보물 창고를 질 때는 이 거더가 든든해야 됩니다. 그래서 가노 거더
같은 경우를 우리 인체에 대해서 여성 인체에 대해서는 그들이라고 그러고 좀 남성적인 창고 스트럭처에 대한 받침 서포터는 그거더라 하더라. 그다음 여기 이제 곡간에서 일어나는데 곡간에 있는 것이 별로 먹을 건데 이제 그 중에 하나가 G 들어간 것은 진저 생강 그죠? 진저. 그다음에 사이더는 이거는 이제 그거 같아요. 사이더는 우리가 생각하는 사이다가 아니죠. 사이다는 소다팝이라고 그러고 이거는 사과를 갖다가 즙을 내서 그 자체로서 음료 사과즙도 되고 또는 뭘 만들 때 씁니까? 진저가 나왔으니까 베니거 뭐예요? 식초. 사과의 즙은 식초의 대표적인 원료입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식초나 산다고 보시면 되고 어쨌든 마늘 생강에다 식초까지 있으니까 먹을 거 다 있네. 그러한 든든한 창고를 가너라고 그래. 가너. 그래서 뭔가를 얻어내다 라는 동사를 많이 씁니다. 트리거는 뭔가를 폭발시키는 거고 반대 개념이 가너입니다. 가너를 프라이즈 하면 상을 타다 뭐 이런 뜻이 나오고 그런데 어쨌든 이런 것들이 트리그 계통에서 전쟁터란 것은 내 것을 지키고 남의 것을 약탈하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러한 개념들이 여기 트리그에 다 모여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정도 하고 이제 요거는 이제 마지막 부분이 아주 쉬웠다 하겠습니다.